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푼돈 연금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역정 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국민연금도 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내는데 우리가 전체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도 있지만 연금소득도 들어갑니다. 연금소득 항목 중에 하나인 공적연금소득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하죠. 그런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여기에까지 세금 떼면 남는 거 거의 없지 않을 텐데 이렇게 연금 생활자분들이 많이 말을 하죠.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법상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당장의 소득에선 빼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는 게 소득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연금 수령할 때 과세를 한다.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보면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세금을 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죠. 대신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낸 연금 전체에 대해서 다 세금이 매겨질까요? 그러면 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국민연금의 예를 들어보면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의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게 2002년도부터입니다. 1988년도에 제도가 생기고 2001년도까지는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든요. 내가 받는 연금 중에서 2001년도 이전에 냈던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은 소득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세금도 안 냅니다.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건 소득공제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서 발생한 것들은 세금을 낸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하고 거기서 늘어난 수익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세액공제를 안 받고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령할 때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연금 때문에 세금 내는 것도 싫지만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늘었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죠. 보통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죠. 은퇴자분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하시는데 은퇴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녀들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가지고 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 계시죠. 자녀가 부양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면 안 내는데 그분들이 건강보험료 개편을 하면서 상당수 약 27만 명 정도 가까운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셨죠. 어떤 기준이 바뀌었길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셨을까요? 바뀐 기준이 뭐냐 하면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재산기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개편 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됐는데 그 기준이 2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피부양자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거죠. 그게 한 27만 명 정도 된 것이죠. 그 중에 75% 정도가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입니다. 연금 생활자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셔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질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게 됐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럼 그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요?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자기 소득, 재산, 자동차에다가 부과를 하는 것이죠. 연금 같은 경우들을 보면 연금 소득만 있으신 분들, 내가 한 해 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50%만 소득으로 봅니다. 2천만 원 소득이 있으면 1천만 원 정도만 소득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16만 2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 건데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첫 해는 조금 감면해 줍니다. 80% 정도 감면을 해줘서 한 32,000원 정도 내고요. 그 다음에는 60%, 40%, 20% 이렇게 해서 4년 정도가 지나면 제대로 내게끔 약간 시차를 두고 정상화시켜 나갑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너무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안전장치를 둔 것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런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인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뭘 신청할 수 있냐 하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신분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3년 정도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직장에 다닐 때 냈던 보험료만큼만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하시고 나서 첫 번째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실 거죠. 받더니 직장 다닐 때보다 엄청 나왔다. 그런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데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첫 번째 보험료 내는 기한이 있죠. 그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까지 냈던 보험료만큼만 내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에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직장 다닐 때의 보험료를 내는데, 그런데 계산해 봤더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신청 안 하는 게 더 낫죠. 당연히 더 많이 나왔을 때만 신청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건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서, 보통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취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취업하면 퇴직 전 소득보다 적으니까 건강보험료도 적을 것이고, 재취업 후 최소 1년 재직 후 퇴사했다 치면 실업급여도 또 받죠. 건강보험료도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면 3년이나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자 배당 소득이 많아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신 분 같으면 연금 상품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연금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거든요. 현재 말은 많죠. 사적연금, 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하겠다는 얘기 무성하죠.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RP에서 나온 소득에는 아직까지는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하셔도 좋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직장에서 퇴직했고 배우자가 사업자 있으신 분, 부인 앞으로 피부양자 등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궁금하실 수 있어서, 만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피부양자 탈락하면 피부양자 자격도 동반 탈락이 될까요? 남은 다른 배우자가.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탈락하면 배우자도 같이 탈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기준인 경우에는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은 그분만 탈락하고요. 소득 기준이면 두 사람 다 탈락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동반 탈락 기준은 소득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푼돈 연금 받고 세금 내고 건보료 부담도 많아지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수익 많이 내고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푼돈 연금 받는데 세금 또 건보료까지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